자, 렉처 3번으로 보겠습니다. General Preprocessing. 이제 전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미케니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은요, 일단 형상 부분들이 우리가 해석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컨택이에요. 바디가 하나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 개의 바디가 있을 경우에 바디 간의 그 관계가 컨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D 기어 앤 렉 어널리시스, 요 워크샵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 네임드 셀렉션, 그 다음에 오브젝트 제너레이터, 셀렉션 인포메이션,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입니다. 이 스태틱 스트럭처라는 어떤 시스템의 세 번째 셀이 이제 지오메트리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지오메트리는 세 개의 바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냐면 그게 솔리드이던가, 솔리드는 그냥 일반적인 볼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것이고, 서피스 바디라는 거는요, 그 서피스 자체는 두께가 없는 면인데 그 면이 이제 3차원 공간에 어디든지 놓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라인 바디는 지오메트리 자체는 1D예요.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게 3차원으로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바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바디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 솔리드, 서피스, 라인 바디 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과 볼륨을 포함한 3D 또는 2D 솔리드 바디, 면으로만 되어 있는 서피스 바디, 곡면으로 이루어진 라인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메쉬들이, 요소들이 다른 메쉬드로 모델링이 됩니다. 자, 솔리드 바디 한번 2D하고 3D가 있는데요. 자, 3D 솔리드 형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CAD, 3차원 CAD에서 만드는 형상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차 요소, 하이어 오더 엘리먼트, 즉 그 형상 함수를 쿼드레틱으로 쓰는 그러한 형태들로 메쉬가 되고, 육면체 또는 사면체, 이런 것들로 메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메쉬를 자동으로 하게 되면 이처럼 볼륨을 가지는 메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구성되는 메쉬는 이런 육면체 형태 또는 이렇게 테트라히드론, 사면체로 이렇게 메쉬가 됩니다. 이때 3D 요소의 엘리먼트들은 여기서 엘리먼트 하나 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절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절점들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절점들이 변할 수 있는 자유도가 절대좌표기 기준으로 X, Y, Z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병진 자유도를 가져서 각각의 그 절점들이 세 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겠고, 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절점들의 자유도는 온도를 나타내는 템퍼러처만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육면체가 되겠고, 요건 사면체가 돼요. 그럼 왜 사면체 요소가 필요한가? 형상이 복잡하다 보면요, 이것들을 육면체로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면체로 메쉬가 됩니다. 자, 2D 솔리드 형상은 기본적으로 고차 요소 또는 삼각형 요소 또는 사각형 요소로 격자가 만들어지고요. 2D를 설정으로 이제 여러분들 형상을 불러오려면은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해석 타입을 2D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지오메트리를 불러올 때 여기서 어널리시스 타입을 2D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드밴스 지오메트리 옵션. 그래서 2D를 풀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2D 요소의 각 절점들은요, 구조 문제에서는 2D로 풀기 때문에 그 2D 평면을 X하고 Y 그 자유도를 씁니다. 그래서 병진 자유도 2개, UX, UY만 되는 것이고, 열 문제는 온도, 템퍼러처 자유도로 가집니다. 자, 2D 솔리드 요소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엑시 시메트릭, 축대칭 문제들, 그리고 플레인 스트레스, 평면 응력, 그리고 평면 변형률 응력,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 처음 FM이 개발되고 했을 때는 전산 자원이 풍족하지 못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사이즈가 제한적이었죠.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 뭐 좀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적은 엘리먼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얇은 구조물이 있다고 칩시다. 얇은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구조물의 이 평판이라고 치면 평판에 이 노멀한 방향이 아닌 이 평판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들이 가해지고 두께가 매우 얇으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져도 되냐 하면 두께 방향으로, 즉 두께 방향을 G라고 하면 G 방향의 성분에 G가 들어가는 응력 성분을 다 제로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걸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응력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두께가 얇긴 하지만 실제로는 3차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3차원으로 풀지 않고 2D로 풀어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단면을 가지고 있는 기차 레일처럼 아주 긴 경우에 하중이 이렇게 이 단면에 평행한 하중과 경계 조건이 들어올 때 이게 두께 방향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의 스트레인이 다 0이에요. 두께 방향으로의 응력은 0이 아니지만 스트레인은 0인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레인 스트레인, 평면 변형률 조건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2D로 풀어도 결과들이 3D로 푼 경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조건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축대칭 문제입니다. 축대칭 문제를 보면 이게 축대칭 방향으로, 축 기준으로 형상이라든지 하중이 다 축대칭이 되면 굳이 이걸 다 풀 필요가 없이 요거의 한쪽 단면만 이렇게 따가지고 요걸 가지고 축대칭 조건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응력들이, 변이들이 유사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D 솔리드 요소로 풀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드밴스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어드밴스 타입을 2D로 바꿔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서피스 바디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는 이게 서피스이기 때문에 2D지만 형상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이 3D에 놓여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바디는 얇은 두께를 가지는, 이게 그냥 막입니다. 막 서피스, 그런 구조로 표현이 되고요. 두께는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을 합니다. CAD상에서 두께를 가지지 않은 서피스 모델링을 하고, 대신 두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이 자동차 바디가 두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는 모델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두께가 얼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바디로 만들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쉘 요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엘리먼트의 절점들이 가지는 자유도가 UX, UI, UZ, 로테이션 X, Y, Z 이런 식으로 6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얇은 평판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서피스 바디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쉘로 모델링을 합니다. 자, 라인 바디는요, 기하학적으로는 1차원이에요. 이제 그냥 라인이니까. 공간적으로는 3차원 공간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고, 라인 바디는 2차원 구조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라인들이 공간상에 어떻게 놓이는지가 모델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라인의 실제 정보들이 단면이 어떤 정보를 가지느냐, 단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세컨 모멘트 오브 에어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라인 바디에 그 크로스 섹션 정보를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라인 바디로 이렇게 전체 구조물을 만들고요. 이 라인 바디에 크로스 섹션 정보들을 입힙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크로스 섹션 에어리아를 정의를 해서 그 라인에 그 크로스 섹션들을 딱 매핑을 시키면, 자, 이 라인은
실제로는 어떤 형성의 단면을 가지는 그러한 부재라고 이제 NCS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포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라인 바디는 빔 요소로 모델링이 되고요. 빔 요소도 마찬가지로 절점당 6개의 자유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NCS에서 일반적으로 바디하고 파트는 같은 걸 의미합니다. 같은 걸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디하고 파트는 같아요. 근데 멀티 바디 파트라고 해서 바디 여러 개가 하나의 파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디하고 파트는 다르죠.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멀티 바디 파트는 이제 인접한 바디하고 절점이 공유된다고 하는데, 자, 실제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바디는 이게 두 개가 돼요. 초록색하고 여기 황토색인데 바디는 두 개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메쉬를 할 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점을 그 공유면에서 이렇게 동일한 절점들을 써야 돼요. 즉 절점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이 초록색과 황토색이 서로 그 접촉으로 붙어 있다, 본디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NCS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바디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나의 그 공유한 절점으로 메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멀티 바디 파트, 이런 식의 어떤 캐드상에서의 어떤 모델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나올 때 더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에 물성을 적용하려면 어사이먼트 쓰는 거, 이건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정의된 물성 이외에도 사전에 정의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에 있는 물성도 검색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검색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성값을 수정하는 것은 미케니컬 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에 서피스 바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서피스 바디는 그게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불러오고 난 다음에 정확한 두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러한 모델에서 자동차 바디가 실제로 두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입력하는 거랑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파트에 적용된 물성 그리고 메쉬 등들을 다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가가지고 여기 이 툴즈에서 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워크시트에 선택되면 지오메트리에 해당되는 이름과 물성이 무엇인지, 각각의 이 지오메트리의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쫙 다 해석된 게 아니고요. 이 정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워크시트가 출력된 이후에는 밑에 보면 여기 이쪽 부분 정도에 있는데요. 그래픽스와 워크시트 탭을 통해서 내가 지오메트리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워크시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컨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파트들을 갖는 구조일 경우에 파트 간의 관계가 정의되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AB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주먹으로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쪽 부분은 내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고 있고, 이쪽 부분으로 주먹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 오른쪽 주먹이 우리가 눌리는, 압축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NCS 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두 개의 바디가 있고 한쪽을 구속하고 한쪽에 힘을 딱 주면 NCS는 이 바디가 서로 겹쳐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 이처럼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A 바디하고 B 바디 사이에 이렇게 접촉이라는, 컨택 페어라는 접촉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A하고 B가 서로 가까워지면 이 가까워지는 이 영역에서 서로 서치를 해서
A의 이 부분하고 B의 이 부분이 만나는구나, 만나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그 관계들을 지정해 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컨택이라고 이렇게 해요. 영어로는 컨택이고 그냥 접촉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서로 붙어 있는가, 또는 슬라이딩이 일어나는가, 또 이게 접촉을 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NCS가 내가 A의 이쪽 면과 B의 이쪽 면이 컨택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컨택 페어라고 지정을 해주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들 사이에 어떤 스킨, 어떤 얇은 막들을 모델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컨택 앤드 타겟 서피스 그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입혀서 그 두 컨택과 타겟 사이에서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접촉됐을 때 접촉 알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색깔로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여러분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RCBT입니다. R, red는 컨택면이고요. B, blue는 T, 타겟면입니다. 그래서 컨택 페어에서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면이 나오는데 그게 RCBT다. red가 컨택면, 그리고 blue가 타겟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택이 생기면 절대로 컨택에 있는 어떤 절점이라든지 엘리먼트가 타겟면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트들이 되어 있는 이 컨택 처리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후 챕터 5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디코디네이트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계는 처음에는요, 전역 직교 좌표계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그 방향이 트라이어드 밑에 이제 그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표계는 새로 추가할 수가 있고,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메시 컨트롤, 그리고 포인트 매스,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는 하중들, 리절트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경우들이 직교 좌표계, 그리고 원통 좌표계,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직교 좌표계를 쓰는 것보다 원통 좌표계를 쓰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경우 원통 좌표계를 써야 되는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요 타입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좌표계 이름 당연히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탭에서 show 옵션을 선택하면 all coordinate system 선택해서 모든 좌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탭에서 디스플레이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show 이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all coordinate system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에 생성하고 있는 모든 좌표계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아웃라인에 보면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 요거는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거고, 밑에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 다음 코디네이트 시스템 2, 3, 이거는 사용자가 이제 추가해서 만든 그러한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좌표계 생성 방법은요, 그 아웃라인 트리에 코디네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 여기 나오는 홈 탭, 또는 이 컨텍스트 탭에 코디네이트 시스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코디네이트 시스템 보이죠?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 부분, 이 아이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좌표계를 만들 때 뭐 서피스나 엣지 등 이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서피스나 엣지들의 어떤 중심에 일단 그 좌표계가 오리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이러한 형상 개체를 선택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참조한 형상들이 수정되는 경우에 그 좌표계가 그것들을 이제 따라가서 생성될 수도 있고요. 또는 참조 형상들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좌표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성되는지 재확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Associative Coding System 해가지고 형상이 수정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서피스나 엣지들을 선택해서 오리진을 위치시켰으면 이러한 참조된 형상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같이 코디네이트도 따라가면서 변경이 되어집니다.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 전역 좌표계는 기준으로 이제 위치를 입력해서 정의를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참조 형상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Non-Associative Coordinate System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탭에 여기 Transform 그룹에서 여기 있죠. 좌표계의 위치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요. 타입은 카티지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실린드리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은 어떻게 됐냐면 오리진은 define by 해가지고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XYZ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넣는 걸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non-associative coordinate system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rincipal axis 요거를 뭐 우리가 변경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뭐 define by global x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코디네이트 x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옵셋을 시킨다든지 뭐 로테이션을 시킨다든지 플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들은 새로 필요한 경우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트랜스폼들이 자유자재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코디네이트 시스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야 모델링 할 때 편리하게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임드 셀렉션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네임드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형상이라든지 또한 유한 요소들을 이렇게 어떤 이름을 붙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떤 경계 조건을 준다든지 하중을 준다든지 할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시 그 형상이라든지 유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 네임드 셀렉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해 주면 모델링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모델링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처음 이제 NC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형상을 찍어서 선택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사실 모르면 조금 더 불편하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두고 활용을 하면 모델링 부분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웃라인에 보면 여기 named selection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라인에 named selection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상에 대한 이제 그룹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밑에 쭉 아웃라인 밑으로 내려가 보면 named selection 이렇게 있어요. 자, 만드는 방법은요. 트리에서 여기 모델 항목 있죠? 여기 모델 항목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 insert named selec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amed selection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트리에 여기 있죠? 트리 안에 있는 named selection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컨텍스트 메뉴에 named selection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named selection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네임드 셀렉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바로 형상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네임드 셀렉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윈도우에서 어떤 부분의 형상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right 마우스 버튼 하면 create named selection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선택을 해주면요. 자, 이겁니다. 어떤 형상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밑에 부분에 보면 create named sel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줍니다. 나는 이러한 선택한 그룹들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apply selected geometry, 초기에 선택한 개체만을 이 named selection으로 넣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apply geometry item of same, 자, 이러한 어떤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 형상을 추가적으로 탐색해서 같이 그룹에 넣을 건가. 예를 들면 사이즈가 같은 거, 타입이 같은 거, 뭐 XYZ의 로케이션이 같은 거, 이러한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같이 그룹에 넣겠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거를 보면 apply to corresponding mesh node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만들어지는 named selection을 선택 개체에 포함된 절점 개체를 또 절점들을 그룹으로 또 생성을 해줍니다. 위에서 만든 어떤 선택된 그룹들로 되어 있는 메시 노드, 절점들도 또 이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실제 이제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임드 셀렉션 사용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왜 네임드 셀렉션을 쓰는 것이 편리한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임드 셀렉션은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 네임드 셀렉션들을 실제로 그 지오메트리를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만들어준 네임드 셀렉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보면요. 프레셔를 지금 여기 이러한 모델에서 여기 프레셔를 가합니다. 프레셔를 가할 때 여기 프레셔를 가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프레셔를 가하는 이 면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오메트리 셀렉션에서 그냥 커서로 이 부분을 찍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선택하는 스코핑 메서드가 named selec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자, named selection 선택하고 여기 밑에 named selection을 보면 이미 정의된 named selection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선택되어질 수 있는 거, 프레셔이기 때문에 뭐 엣지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엣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페이스가 프레셔가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named selection은 페이스로 선택되어 있는 네임드 셀렉션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미 프레셔 페이스라는 걸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자, 이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돼요. 즉 이제 다시는 여기서 형상을 직접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형상 부분에다가 압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자, 프레셔를 줄 때 네임드 셀렉션을 이용해 가지고 프레셔 페이스라는 이름의 네임드 셀렉션에다가 이와 같은 프레셔를 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델링을 하기 전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네임드 셀렉션으로 프레셔 언더바 페이스라는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네임드 셀렉션입니다. 어펜딕스 네임드 셀렉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임드 셀렉션을 생성하는 것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액션들을 추가해서 더 정교하게 네임드 셀렉션을 만드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임드 셀렉션을 정의할 때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네임드 셀렉션을 더 정교하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네임드 셀렉션을 생성하고 이 스코핑 메소드를 여기 나오는 거죠. 워크시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 액션에 대한 것들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기존에 부합하는 개체들을 탐색해서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 액션들 중에는요, 뭐 add 조건들도 추가하는 거고요. 조건 추가가 아니라 여기서 add라는 거는 개체들 더 추가하는 거고, remove는 제거하는 거고, 필터는 조건들을 맞는 것들을 필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더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generate를 클릭하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러한 지오메트리들이 네임드 셀렉션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들이 만족을 하는 것이 없으면 여기 지오메트리가 no selection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가 여기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워크시트에 생성할 기준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요, 액션 부분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add row 해서 조건 행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들은 새로운 행을 추가하거나 중간에 또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이 순서가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크라이테리언에 보면 엔티티들의 사이즈라든지 형태, 타입, 그 다음 위치,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 또는 네임드 셀렉션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 커넥션 이용할 수가 있고, 레이더스, 쉐어드, 어크로스 바디즈, 이러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언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이는 것처럼 각 행의 액션, 그 다음에 엔티티,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러한 조건들이 쭉 들어갔을 때 이걸 만족하는 페이스가 이렇게 8개가 된다 라는 최종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언체크해서 일시적으로 이 행들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체크를 안 하면 그 행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드 셀렉션을 생성한 후에 디테일 창에서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오메트리를 클릭하면 선택된 형상 개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간단히 보면 먼저 add body를 선택을 합니다. 조건은 named selection이 plate body라는 것을 일단 먼저 집어넣고요. body는 이제 볼륨이에요. 그 다음에 convert to 그 body를 fac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륨이 있는 body가 들어와서 이제 face만 다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move face 해가지고 그 페이스 중에서 로케이션 X가 4m보다 더 큰, 그러니까 X 위치가 4m보다 더 멀리 떨어진 부분들은 다 remove 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들만 페이스를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named selection 지금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named selection에서 메쉬 노드 그룹 생성을 위해서는 직접 선택을 하거나 또는 기존 형상 개체 그룹을 통해서 편리하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지금 문제에서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 빨간색 부분에 이 부분에 형상적으로 이 면을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 있는 노드들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노드들로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자, 먼저 형상 개체를 선택해서 네임드 셀렉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임드 셀렉션에서 pressure face라는 요 부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네임드 셀렉션을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로 이렇게 갑니다. 워크시트로 들어가서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프레셔 페이스라는 것을 add 해서 페이스를 불러옵니다. 프레셔 페이스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다가 convert to 해가지고 메시 노드로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네임드 셀렉션의 프레셔 페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노드로 바꿔주는 그러한 네임드 셀렉션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름이 지금 셀렉션으로 되어 있죠. 이 셀렉션은 이 빨간색 면에 속하는 이러한 절점들만 워크시트에서 이제 우리가 가려낸 것이고요. 이게 이제 네임드 셀렉션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convert to 설정으로 할 때 여기서 entity 타입이 mesh 노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lement face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하나의 named selection을 선택을 하고요. 이러한 위에 워크시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named selection에 pressure face를 선택을 하고 제일 밑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create nodal named selection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nodal named selection들을 이렇게 그냥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워크시트 한번 우리 네임드 셀렉션에서 했던 것들을 서머리 해보면 워크시트에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 가지고 네임드 셀렉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convert to라는 것들을 쓰게 되면 현재 선택된 객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른 종류의 객체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를 선택해서 convert to 엣지로 하면 그 페이스에 선택하는 모든 엣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 convert to body로 하면 엣지를 포함하는 body로 우리가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거, body는 또 element로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액션에는 add, remove, filter, invert, convert to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ntity 타입에는 body, face, edge, vertex와 같은 형상이 있을 수가 있고, mesh node, mesh element, element face 같은 이러한 유한 요소 모델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크라이테리어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size, type, location, distance, named selection, radius, shared across body 이런 것들이 있고, operator는 equal 동일하거나 또는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range로 넣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거나 가장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여기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워크시트를 사용해서 네임드 셀렉션을 생성한 경우에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다 또는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캐드들이 다 이제 톨러런스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톨러런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톨러런스 값은 마이크로 단위의 모델 또는 조밀한 격자로 생성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그 톨러런스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톨러런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로 톨러런스, 뭐 렐러티브 톨러런스, 제로를 언제부터 제로를 보겠냐?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더 작으면 그건 이제 제로를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임드 셀렉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